자, 세 번째 무기가 고객에게 20% 이익을 돌려주라라고 하는데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전 국민이 많이 보았던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죠. 여러분 혹시 이 홍탁집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었던 이 홍탁집을 찾아가서 거기로 완전히 180도로 바꿔놨고, 이분은 결혼도 잘하시고 지금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왔는 이 완전히 변해됐던,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갔을 때 이 백종원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이 홍탁집의 이분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들 보고 제가 와, 이런 얘기를 백종원이 하시네 라고 했던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홍탁집 이분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고객에게 20%의 이익을 돌려주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를 현금으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20%를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매장을 바꾸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의자를 바꾸고 식기를 바꾸고 하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등으로 뭘 투자해라? 20%를 투자해라 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매장을 사람들이 더 가고 싶은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순환을 이루는 일이죠. 백종원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죠. 얼마 전에 코스타 상장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요, 돈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있고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에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슬로건이 있어요. 바로 이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뭐 말은 안 하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까요? 느낄까요? 예, 알아요.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이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아요. 그럼 어떨까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붙고 이익이 안 되면 버려버리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사실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지금 살아있는 이 마케팅, 물건을 파는 것의 최고의 이 그루라고 있어요.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마케팅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케팅은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다. 마케팅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다. 마케팅은 다른 사람들을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돕는 후한 행위다. 이것이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이 세스 고딘은 모든 시대, 모든 업종의 최고의 마케팅은 공짜를 주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뭐죠? 나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니코스 카자키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서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 자기 자신을 구한다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고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의 사역에서, 나의 일터에서, 또 나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 나의 동료들, 나는 가정들에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성경 잠언 11장 24절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나눠주는데 오히려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드림과 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나눠주는 것, 또 내가 뭔가를 쌓는 것, 그 축제라고 하죠. 여러분, 돈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 감동을 받으시나요? 재벌이 돈이 얼마큼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어우 감동이 돼 라고 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어떤 익명의 이분은 계속 나눠주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뭘 받죠? 감동을 받는 거죠. 여러분, 돈, 뭐니 해도 좋은 이 머니. 여러분, 이 머니를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바로 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을요, 잘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돈을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드림과 나눔입니다. 바로 돈을 다스리는 방법이죠.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돈을 다룬다는 건 가계부를 쓴다든가 지출을 관리한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법, 그것이 바로 드림과 나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착각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언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또 신앙생활을 하던 안 하던 종교가 있던 없던 모든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다른 분이 있구나. 내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들을 언제 알까요? 임종의 순간 때는 알아요. 억만금을 벌어도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때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늦지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돈의 무서운 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드림과 나눔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참 되게 좋아해요. 빵 굽는 사람보다 빵을 더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도덕적, 영적 파산으로 직행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모님보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사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삶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산으로 되죠. 돈이 있으면 잘해드리고 돈이 없으면 내팽개치고 그 삶은 결국 어떻단 거죠? 우리 삶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드림과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돈의 힘을 이길 수 있도록 11조를 드려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나눠줬더니 오히려 내가 더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는 몇 대를 못 간다? 3대를 못 간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죠. 정말일까요? 이것이 진리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재벌은 다 좀 있으면 다 망하겠네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희가 돈을 잘 관리하면 계속해서 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고방식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3대를 못 갈 거야 이라고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400년 동안 부자로 살았던 집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경주 채부자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주 채부자댁은 어떻게 해서 이 400년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유쿤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주 채부자댁의 가운의 유쿤은 첫 번째, 과거를 보지만 진사 이상을 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정치적인 것에 휘말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을 지니지 말아라.
너희 재산은 여기까지 다 리미트 한계를 정해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님을 후하게 대접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흉년기 어려울 때는 땅을 사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며느리들은 시집을 오면 3년 동안 뭘 입혀라? 무명 옷을 입혀라. 여섯 번째 사방 4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라는 것이죠. 이게 육훈이었어요. 육훈. 자, 그런데 여기에 육훈 중에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장료 배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주인의 이 밭을 땅을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이 소장농이죠. 이 소장농은 내가 뭐 일을 해가지고 뭐 100이라는 백가마를 얻었다면 당시에는 얼마를 주인에게 주냐면 80가마를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20가마니만 내가 하는 거예요. 8대 2의 비율이에요. 야, 그런데 이 경주 채부자 댁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만석 이상이 됐을 때는요. 소장료를 어떻게 했을까요? 5대 5에서 6대 4, 7대 3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소장농이 8대 2에서 5대 5로 바꾼 것도 파격적이지만 만석 이상이 돼서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소장농은 6을 가져가고 7을 가져가고 나머지 이 주인이 4나 3을 갖고 가는 완전히 뒤집어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 내가 열심히 해도 8개 뺏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면 내가 돈이 늘어나겠구나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땅이 좋은 땅이지 안 좋은 땅이 누가 제일 할까요? 당연히 소장농이 더 잘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주인한테 가서 여기 이 땅이 진짜 좋은 땅입니다. 여기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 중심인 거예요. 소장농 중심인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경주 채부자 댁은 부를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주면 오히려 더 큰 부를 얻는다는 사실을 이미 1600년 전에 깨달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교육을 금융 교육을 잘 시키는 그룹입니다. 이 여기에 이 유대인들의 그 교육은요 성인식 때부터 시작이 되죠. 13살이 되면 남녀 어린이들이 우리는 어린이죠. 3가지 선물을 이제 줍니다. 그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토라라고 하는 성경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계를 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을 줍니다. 성경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라 라는 것이고 시계를 주는 이유는 너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 써라 또 약속을 잘 지켜라 라는 의미로 주는 것이고 세 번째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줄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중산층에서는요 친척들이 다 모아가지고 약 우리나라 들어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줘요. 그래서 이 아이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지도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13살부터 시작해서 쭉 투자를 하면 대학교 때쯤 되면 대부분 뭐가 될까요? 억대 자산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어떻죠? 대학교를 진학하는 순간 학자금 대출해서 뭐가 되나요? 빚쟁이가 돼요. 여러분 이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유대인의 경제 조기교육 주요 내용 중에요.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용돈을 잘 지출을 관리하는 것들 배우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부와 자선하고 기부하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기부 문화가 많은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정말 그 전설적인 투자가잖아요. 그분이 엄청난 기부를 하고 있는 것들 아시나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드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줬을 때 그 필요가 채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물질이 다시 필요가 채워지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있는 것이 바로 드림과 나눔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종원 이 대표님이 이익의 20%를 고객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고 베푸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큰 부를 얻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경주 최부자 그분이 1600년 전에 알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무기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의 상품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가치와 정신을 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유를 알면 돈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에게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개그맨 고명한 이분이요, 4번의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5번째 매미식당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엄청난 매출을 이룰 수 있을까?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그래, 물질로는 해결을 찾지 말고 정신과 스피릿을 갖고 하자.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 11시에 매장이 오픈을 하니까 10시부터 내가 고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어차피 나는 10시부터 오니까.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뭘 했냐? 무료로 강의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1시까지 강의를 쭉 한 거예요. 처음에 한 50여 명 정도가 식당에 왔대요. 그의 강의를 쭉 듣고 이제 11시가 딱 됐으니까 이제 매장을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고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 이런 강의를 아니 돈도 안 받고 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뭘 줬을까요? 메밀 국수를 사기씩 하고 야 이런 좋은 강의를 들었네 하면서 2개를 포장해서 가기도 하고 거기에 앉아서 먹고 가기도 하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메밀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 당뇨 이런 것에 좋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메밀 식당을 개발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고객에게 10시에 강의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정신을 담았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3가지 무기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앵콜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 오늘 강의를 하려고 했던 주제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 무게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력 바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 혹시 전방위 리더십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전방위 리더십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방위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전방위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그림으로 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있고 또 노스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또 동쪽과 서쪽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나의 리더십의 범위 중에 북쪽은 윗사람 또는 뭐 어떤 내가 그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남쪽은 내가 나를 따르는 팔로워들 또 내가 돌봐야 될 뭐 직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동쪽과 서쪽은요 나의 동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전방위 리더십인데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이 에너지를 배분하며 사용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쪽, 내가 이끌어야 하는 사람, 또 동쪽과 서쪽, 나의 동료들, 또 북쪽, 내가 지도를 따르고 또 내가 뭔가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100의 에너지를 쓴다면 어디 얼마큼 쓰시겠습니까? 30, 30, 30? 아니면 30, 30, 40? 어디다 쓰시겠어요? 자, 그런데요. 셀프 리더십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내 남쪽 내가 이끌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20%, 또 나의 동료들과 내가 바라보겠다면 15%, 나머지는 누구에게 쓰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리더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소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나의 약점과 장점은 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뭘 할 수 없을까요? 공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을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요. 하루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여러분 혹시 큰 기업 아시나요? 외국계 기업 중에 뭐 나이키나 아주 유명한 그런 회사는요. 휴가가 며칠인지 아세요? 한 달이에요, 한 달. 왜 그럴까요? 나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셀프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번 강의에는 이 셀프 리더십을 좀 더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삶에 세 가지 무기를 가지시고 거기에 셀프 리더십을 장착해서 아름답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